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AI 에이전트, 비기너를 위한 완벽 가이드 세션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해졌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AI 에이전트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 에이전트를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 즉 차세대 AI 혁명의 주인공으로 보고 있답니다. 과연 왜 그렇게들 열광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강연은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로 AI 에이전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정의와 개념을 잡을 거고요. 둘째로 에이전트를 움직이게 하는 4대 핵심 구성 요소, 두뇌, 계획, 기억, 도구를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볼 거예요. 셋째로는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들, 즉 시멘틱 커널이나 오토젠,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 등을 비교해보며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는 법을 배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첫 번째 자율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실습 로드맵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화면에 있는 귀여운 친구를 봐주세요. 바로 여러분의 학습 가이드가 되어줄 크로 박사예요. 주황색 몸체에 똑똑해 보이는 안경, 그리고 학사모까지 쓴 모습이 참 친근하죠? 특히 저 로봇 눈과 무언가 열심히 적고 있는 집게발을 주목해보세요. 크로 박사가 들고 있는 펜과 태블릿은 오늘 배울 도구 사용과 지능을 상징한답니다. 오늘 강의 내내 크로 박사가 어려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크로 박사와 함께 즐거운 AI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온 챗봇들 참 똑똑했죠? 모르는 걸 물어보면 척척 대답해주니까요. 하지만 챗봇에게는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동적이라는 점이에요. 챗봇은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기다리고 답변을 준 뒤에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유럽 여행 계획 좀 짜줘라고 하면 정보는 주지만 실제로 비행기 표를 끊거나 호텔을 예약해주지는 못하죠. 결국 마지막에 손발을 움직여 일을 마무리하는 건 여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이나 우리의 복잡한 일상에서는 단순히 말해주는 AI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주는 AI가 절실히 필요해요. 사용자가 일일이 단계를 지시하지 않아도 목표만 던져주면 스스로 판단해서 끝까지 완수하는 능동적인 존재 말이죠. 예를 들어 다음 주 회의 일정 잡고 관련 자료들 취합해서 메일로 보내줘라고 한마디만 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캘린더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이전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지식의 전달에서 과업의 수행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어요. 단순 비서 수준을 넘어 실행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소스 내의 문맥에서도 강조하듯이 에이전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기술적 흐름을 선점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생산성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럼 AI 에이전트의 정의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에이전트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예요. 바로 자율성, 목표 지향성, 그리고 환경 상호작용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환경을 분석하고 어떤 도구를 쓸지 결정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을 의미하죠. 이 과정을 우리 일상의 비유로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유능한 인턴에게 이번 워크숍 장소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시켰다고 해보죠. 그럼 인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장소 리스트를 뽑고 예산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예약 가능 여부를 묻겠죠? AI 에이전트도 똑같아요. 목표를 받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작업들을 스스로 설계해요. 무엇을 원하는지만 말하면 어떻게 할지는 AI가 고민하는 거죠. 마치 크로 박사가 집게발로 복잡한 차트를 그려내듯 에이전트는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헤쳐나갑니다. 이것은 사용자 경험의 거대한 혁명이에요. 지금까지는 AI를 도구로 쓰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깎느라 고생했지만 이제는 동료나 파트너에게 일을 맡기듯 자연스럽게 소통하면 돼요. 말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일머리 있는 AI로의 진화,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진정한 에이전트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이 챗봇이랑 에이전트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세요. 가장 큰 차이는 능동성과 실행력에 있습니다. 챗봇은 주로 지식 검색과 답변 생성에 집중하는 반면 에이전트는 외부 도구를 사용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챗봇이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라면 에이전트는 과업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챗봇은 우리가 모르는 걸 찾아볼 때 펼쳐보는 아주 똑똑한 백과사전 같아요. 백과사전은 답을 주지만 우리 대신 은행 업무를 봐주지는 않죠. 반면 에이전트는 숙련된 인턴 직원과 같습니다. 인턴 직원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지만 직접 서류를 떼러가고 관계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최종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챗봇은 답변을 주지만
에이전트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에이전트는 전체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상황이 바뀌면 계획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기도 하죠. 챗봇은 단발적인 질의응답에 강하지만 에이전트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마무리합니다. 이런 자율적 관리 능력이 챗봇과 에이전트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똑똑한 에이전트는 대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에이전트를 지탱하는 4가지 든든한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LLM, 계획, 기억, 그리고 도구 사용이에요. 이 4가지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자율적인 에이전트가 완성됩니다. 이걸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LLM은 사고하고 판단하는 두뇌고요. 계획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순서를 정하는 계획력이죠.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해두는 기억력, 그리고 도구 사용은 세상을 향해 실제로 힘을 쓰는 손과 발과 같아요. 크로 박사를 보세요. 안경 너머의 눈인 LLM으로 상황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운 뒤 기억을 되살려 집 개발인 도구 사용으로 펜을 놀리고 있죠.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에이전트는 제 기능을 못한답니다. 첫 번째 요소인 LLM은 에이전트의 중추신경계와 같아요. 단순히 글을 예쁘게 쓰는 모델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추론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지능의 근원이죠. 사용자가 나 다음 달에 이사가라고만 해도 이 한마디에 담긴 부동산 찾기, 이사업체 견적받기 같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두뇌의 역할입니다. 에이전트가 작동할 때 LLM은 관제탑 역할을 수행해요. 현재 상황에서 이메일을 먼저 보낼까 아니면 웹 검색을 먼저 할까를 결정하는 거죠. 특히 최신 모델들은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도구 선택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런 고도화된 지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단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넘어 유연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인 계획은 복잡한 목표를 실행 가능한 작은 단위인 하위 작업으로 쪼개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바 차트를 그려줘라는 명령을 받으면 에이전트는 데이터 추출, 데이터 가공, 파이썬 코드 작성, 차트 생성이라는 순차적인 계획을 스스로 세웁니다. 마치 요리사가 레시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듯 말이죠. 세 번째는 기억입니다. 에이전트에게는 두 종류의 기억이 필요해요. 하나는 지금 나누는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단기 기억인 컨텍스트 윈도우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나 방대한 지식을 저장해두는 장기 기억인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히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에이전트가 이전에 했던 실수나 성공 사례를 기억했다가 다음 작업에 반영할 수 있어요. 지난번엔 이런 방식으로 실패했으니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획과 기억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억에서 꺼내와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진정한 학습형 에이전트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요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구 사용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획이 완벽해도 손발이 없으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에이전트는 API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정보를 찾고 계산기로 정교한 연산을 하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코드를 실행하기도 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에이전트가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강력한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준 방대한 로우 데이터를 보고 즉석에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해 실행합니다. 그 결과로 멋진 바 차트를 그려내기도 하죠. 크로 박사가 집 개발로 차트를 완성하는 모습, 바로 그게 도구 사용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순간 AI는 디지털 세계의 텍스트를 넘어 실제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에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말만 하는 비서에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순간인 셈이죠. 에이전트를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코딩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워크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리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주요 프레임워크로는 시멘틱 커널, 오토젠, 그리고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성이 뚜렷해요. 먼저 시멘틱 커널은 철저히 기업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C#, 자바, 파이썬을 모두 지원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 매우 안정적이죠.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SDK 방식을 제공해요. 반면 오토젠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탄생한 만큼 아주 최신의 다중 에이전트 연구 성과를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실험적인 놀이터 같아요.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대화하며 문제를 푸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 때 최고죠. 마지막으로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인프라 걱정 없이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완성형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잡한 다중 에이전업 시스템을 연구하고 실험하고 싶다면 오토젠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든다면 시멘틱 커널이나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정답이죠. 여기서 꿀팁을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 MAF는 SDK 중심의 접근 방식이에요. 애저 AI 프로젝트 에이전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코드로 에이전트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반면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애저 파운드리와 통합된 플랫폼입니다. 현재 퍼블릭 프리뷰 상태이지만 보안이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확장이 쉽고 빙서치나 애저 펑션 같은 서비스와의 연결성이 압도적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작게 시작해서 키워나가기 전략을 추천해요. 처음에는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단일 에이전트를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가 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나 다중 에이전트 협업이 필요해지면 그때 시멘틱 커널이나 오토젠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에이전트를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갖춰야 해요. 애저 파운드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연결 문자열을 설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애저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키리스 인증이에요. API 키를 일일이 관리할 필요 없이 애저 CLI 크리덴셜로 안전하게 보안을 챙길 수 있답니다. 실습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스레드와 메시지입니다. 스레드는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의 대화가 담기는 그릇이에요. 메시지는 그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죠. Create and Process 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에이전트가 스레드에 담긴 메시지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여행 계획 에이전트에게 데스티네이션 플러그인을 쥐어주면 무작위로 멋진 여행지를 추천해주고요. 코드 인터프리터 도구를 활성화하면 여러분이 준 여행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이썬 코드를 짜서 즉석에서 바 차트를 생성해냅니다. 이 모델은 오픈 AI만 되나요? 아니요.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는 라마 3, 미스트랄, 코이어 같은 오픈소스 모델들도 지원하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골라보세요. 여러분, 이제 AI 에이전트를 다루는 능력은 단순히 기술을 아는 수준을 넘어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예요. 과거에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업무 효율을 높였듯이 이제는 얼마나 많은 유능한 에이전트를 부하 직원처럼 거느리고 협업하느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는 각 에이전트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에이전트,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 일정 관리 에이전트를 배치하고 이들의 협업을 관리하며 혼자서도 기업 수준의 성과를 내는 일인 기업가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 해주는 동안 여러분은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계십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서툴지 몰라도 크로 박사처럼 하나씩 도구를 쥐어주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 에이전트는 자율성과 목표 지향성을 갖춘 능동적인 과업 수행자입니다. 둘째, 에이전트의 4대 핵심 요소는 LLM, 계획, 기억, 도구 사용입니다. 셋째, 목적에 따라 시멘틱 커널, 오토젠,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 중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들어볼 차례예요. 우리 회사 업무에 이런 에이전트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라든가 메모리 기능을 더 고도화하려면 어떻게 하죠? 같은 질문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환영하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AI 에이전트라는 광활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